페미니즘은 원래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일부 극단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문화나 사회적 맥락에서 잘못 적용되거나 오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미니즘의 해악으로 지적되는 사례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극단적 페미니즘의 사회적 분열. 사례 한국에서는 남성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받는 일부 극단적 페미니즘 그룹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행동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사례가 있습니다. 설령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별 남성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경우 성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단합이 저해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방해하며 양성 간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 역차별의 문제. 사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며 자격을 갖춘 남성 지원자가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남성보다 낮은 기준으로 여성 직원을 채용한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설령 성평등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합니다. 3. 전통적 가족 가치의 약화. 사례 일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결혼과 출산을 여성 억압의 도구로 규정하며 가족제도를 비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설령 전통적 가족 구조를 지나치게 부정하는 태도는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남성 문제의 무시. 사례 남성들의 정신 건강 문제나 사회적 어려움이 공론화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남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설령 성평등이란 양성 모두의 권리와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일부 페미니즘 담론에서는 남성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방해합니다. 5. 정치적 올바름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일부 페미니즘 단체가 남성성 독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남성 학생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강연을 취소시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설명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페미니즘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때 이는 오히려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고 자유로운 담론 형성을 방해합니다. 결론. 페미니즘은 원래 긍정적이고 필요했던 운동으로 성평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일부 극단적 형태로 발전하거나 왜곡되었을 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